안녕하세요, 팬영입니다. 오늘은 귀여운 고양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버전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각형을 그려줍니다. 오각형의 가운데쯤에서 시작해서 아래쪽 꼭지점까지 Y자를 그려줍니다. Y자의 끄트머리 부분에 다이아몬드 2개를 그려줍니다. 위쪽에는 귀가 될 삼각형 부분을 그려줍니다. 단순한 버전이니까 형태를 굵직굵직하게 그려주세요. 다음으로는 다이아몬드 안쪽에 동그라미를 꽉 차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작은 세로선을 그려주면 고양이의 눈이 완성됐습니다. 짠! 첫 번째 고양이가 완성됐습니다. 귀엽진 않네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려볼까요? Y자의 끄트머리 부분이 바로 고양이의 코인데요. 그 부분부터 위쪽으로 선을 그어주면 콧등이 됩니다. 복잡한 사물을 이렇게 도형으로 단순화해서 그리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사물의 형태를 잘 이해하게 됩니다. 넓적하거나 세로로 긴 형태의 얼굴을 그리다 보면 성깔이 있는 리얼한 고양이가 됩니다. 2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무엇이 고양이를 고양이답게 보이게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코와 눈의 연결고리입니다. 고양이를 정면에서 보면 코와 눈이 한데 몰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콧등으로 연결돼 있죠. 원형 털덩어리 가운데 코와 눈이 몰려 있는 모양입니다. 고양이를 볼 때는 위쪽에서 보게 마련이죠. 그래서 아래턱은 거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숨어 있습니다. 콧구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디테일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을 추가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미리 결과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짜잔! 이제부터 우리가 그릴 고양이입니다. 사진은 귀여운데 제 성격이 반영됐는지 인상이 더러운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2단계는 1단계와 같은 도형화로 시작합니다. 손이 가는 대로 대충 도형을 그려주세요. 사진을 보면서 디테일을 추가해 나갑니다. 분홍색 코는 하트를 닮았습니다. 털을 그리면서 입체감을 표현해 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눈동자는 눈에 거의 가득 차게 그려주세요. 동공은 어두운 곳에 있다면 통통하게 그려도 됩니다. 사진을 보면서 털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코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어 있네요. 털을 그릴 때 잘못 그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덧칠하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조금 실수를 해도 덧대서 가려주면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림을 잘 그렸네 못 그렸네 평가하는 소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세요. 도형화할 때는 뾰족하게 그렸던 귀를 조금 동글동글하게 마무리 지어줍니다. 귀 속에는 털이 한가득 들어 있습니다. 귀 속에 들은 긴 털을 그려주면 그림이 한층 사실적으로 변합니다. 털을 그릴 때는 실제 사물은 3차원이란 점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털을 많이 진하게 그리는 부분은 어두운 부분입니다. 털이 층진 부분 역시 진하게 그림자가 지게 됩니다. 한 번 털을 그리고 그 위에 덧대 그리고 거듭할 때마다 높낮이가 생깁니다. 수염구멍과 함께 수염을 그려줍니다. 고양이는 눈 위에도 수염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눈썹일까요? 제가 그리는 동물은 어째선지 다 험상궂습니다. 저도 귀여운 거 그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디테일을 추가한 고양이를 그려봤습니다. 이제는 몸통도 그려보겠습니다. 발톱이 나와 있는 사진을 구해서 그려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귀여운 고양이를 그릴 거니까 그냥 통통하게만 그려줍니다. 몸통도 박스 형태로 그려줍니다. 도형화해서 먼저 그려보고 역시 디테일을 추가해줍니다. 특히 다리나 움직이는 부분이 어떤 곡선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고양이는 털이 북슬북슬해서 근육이 자세히 보이진 않는데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려주세요. 상상보다는 훨씬 결과가 좋습니다. 사진을 참고했다고 해서 재미없는 그림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개성을 추가해 줍니다. 색을 칠한다면 파란 고양이도 있을 수 있고 보라색 고양이도 있을 수 있죠.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 그림은 규칙이 없으니 틀렸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냥 개똥 같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면 말이나 말지. 그림을 그릴수록 어린아이처럼 그리는 게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규칙 없이 자유롭게 그리는 방법 말이죠. 이것저것 보고 배운 뒤에 기술은 늘었지만 남의 그림과 다른 그림을 그리기가 정말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규칙에 맞춰서 그리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본기는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그냥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 게 최고예요. 도형화가 익숙해지면 이렇게 도형을 대충 그리고도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왼쪽 뺨이 좀 일그러졌네요. 잘못 그렸을 땐 덧칠해서 그림자로 감춰버립니다. 몸도 이렇게 대충 그려줍니다. 털로 덮으면 저런 선이 잘 안 보이니까 상관없어요. 제가 찍은 길고양이를 보면서 그리고 있는데요. 야외라서 햇빛 때문에 그림자가 진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없는 사진을 구하는 게 좋긴 한데 만약에 안 보인다면 억지로 상상하지 마시고 그냥 그림자대로 안 보이게 그려주세요.
상상할 수도 있지만 그럼 결국 상상의 동물이 되겠죠. 상상의 동물을 그리는 게 목적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몸통의 털을 그릴 때는 경계선의 털을 그릴 때와 달리 그림자를 그린다고 생각해 주세요. 까맣게 칠한 부분과 까맣게 칠한 부분 사이에 털이 있는 겁니다. 획 하나가 한 가닥의 털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몸통을 그릴 때는 털보다는 그림자를 의미합니다. 목 아랫부분에 털을 까맣게 칠하다 보면 얼굴이 더 강조되죠. 만화처럼 윤곽선으로 형태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림자를 추가한다면 깊이감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덜 험상궂은데 뭔가 사막여우가 됐네요. 귀를 좀 잘못 그렸어요. 귀가 너무 길어요. 사자 새끼인지 사막여우인지 고양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좀 못 그리면 어때요? 우리 스스로의 기쁨을 위해서 그린다는 걸 항상 기억해 줍니다. 네 그림이 어떻다 저렇다 평가하는 소리는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시비하는 부분은 걸러내세요. 누구나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죠. 이게 시비 거는 말인지 정말 내 그림을 깊이 보고 조언해 주는 건지 말입니다. 다 그렸네요. 참 쉽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즐겁게 드로잉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보고 싶은 동물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팬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